1차 전지, 2차 전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초등학생도 이 영상만 잘 보면 삼성 입사 가능하게 만들었으니 잘 봐. 1차 전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어락, 리모컨, 장난감에 들어가는 게 다 1차 전지야. 이처럼 소비 전력이 낮고 오래 쓰는 제품에 사용되지. 그러면 그냥 건전지 아니냐? 정답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통형, 코인형 건전지 모두 1차 전지야. 사실 1차 전지도 망간 전지, 알칼라인 전지, 리튬 전지 등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2차 전지와 그 이상이니까 빠르게 넘어가자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방전과 충전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방전 시 음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양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즉 방전 시 음극에서는 전자를 잃고 양극에서는 전자를 얻게 돼. 이때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충전 시에는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겠지. 2차 전지의 핵심 4대 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야. 양극재는 이온이 저장되는 곳으로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해 충전 시 이온을 방출하고 방전 시 이온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 음극재는 반대로 방전 시 이온을 방출하고 충전 시 이온을 저장하는 거야. 주로 흑연과 같은 탄소 소재로 만들어지며 배터리의 수명과 충방전 효율에 영향을 미쳐.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그 전해질에는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인 접촉을 막아 전기적 단락을 방지해. 참고로 미세한 구멍이 있는 얇은 막 형태로 이온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2차 전지는 LIB, 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뜻하는데 이 LIB의 종류는 양극재에 따라 이름이 변하기도 해. LCO는 양극재의 리튬, 코발트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LMO는 리튬, 망간 산화물이, LTO는 리튬, 티탄 산화물, LFP는 리튬, 인산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어. LCO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안정성과 수명이 낮아 스마트폰, 노트북 등 소형 IT 기기에 주로 쓰여. LMO는 출력과 안정성 모두 중간 수준으로 전기 스쿠터와 같은 전동 공구에 쓰여. LTO는 충전 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길지만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 주로 고속 충전 ESS에 쓰여. LFP는 안정성과 수명도 길고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전압 또한 낮아 저가형 EV 등에 쓰여. NCM은 폭발 위험성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스마트폰에 주로 쓰여. NCA는 괴너지, 고출력이지만 폭발 위험성이 높고 굉장히 비싸. 테슬라 등 전기차에 쓰여. 스마트폰과 전기차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거 기억나지? 이 양극재에서 문제가 생긴 걸 거야. 그리고 SIB도 있는데 LIB의 주 재료가 리튬이라면 SIB는 나트륨이야. 리튬보다 저렴하고 채굴 환경 부담이 적어 친환경적이지. 또한 일부 화학 구조에서 LIB보다 안정적이야.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무게도 더 무겁지. 이 SIB는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저가형 전기차, 전력망 보조용에 주로 쓰이고 있어. 그럼 배터리의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크게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통형은 전통적인 원통 모양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배터리 AA처럼 생겼어. 케이스가 금속이라 기계적 강도도 높지. 제조 과정도 안정적이라 비용이 낮고 열 관리도 용이해. 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가 무거워 설계 제약이 있어. 전기차, 특히 테슬라에 쓰이지. 파우치형은 알루미늄 라미네이트 필름으로 만든 얇고 유연한 파우치야. 경량화 및 슬림한 디자인이 장점으로 유연하여 다양한 형태에 적합해. 하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해 안정성 문제가 발생 가능해.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등에 쓰여. 각형은 금속 캔 내부에 정극을 적층한 직육면체 형태로 공간 효율이 원통형보다 훨씬 좋아. 괴너지 용량을 만들기 쉬워. 전기차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제조 난이도가 어려워 내부 팽창으로 인해 구조 강도 또한 관리가 필요해. 원통형은 NCM, NCA, LFP, 파우치형은 LCM, LCO, LFP, SSB에, 각형은 LFP, NCM, SIB에 쓰이지. 아, 너네 18650이라고는 들어봤어? 삐삐 숫자 아니야. 원통형 배터리의 표준 규격으로 지름 길이로 표현한 거야. 18650은 지름 18의 길이 65mm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쓰였지. 21700은 지름 21의 길이 70mm로 높은 에너지 밀도로 전기차 등에 쓰여. 4680은 지름 46의 길이 80mm로 이번 테슬라가 도입을 밝힌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야. 그럼 2차 전지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이해했지? 그런데 화학 반응 없이도 물리적 반응에 의한 2차 전지도 있어. EDLC, 즉 슈퍼커패시티야. 일렉트릭 전기. 더블 레이어 전극과 전해질 사이 형성되는 전기 이중층, 카파시터, 즉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로 일반 커패시터보다 훨씬 높은 정전 용량을 가지는 장치야.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류를 빠르게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어. 그렇기에 버스, 트램, 지하철 등 전기차 회생제동 보조 장치나 태양광, 풍력, 전력 보조가 가능해. 그럼 3차 전지도 있을까? 3차 전지는 연료를 공급하면 전기를 계속해서 생성하는 전지야. 즉, 연료 전지가 3차 전지이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가 대표적 예시이지.
2차 전지가 단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라면 연료 전지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정이야. 또한 2차 전지는 충전이 오래 걸리지만 연료 전지는 연료만 채우면 되니 충전 시간이 빠르지. 하지만 3차 전지는 생성해 남은 전기를 보관할 곳이 필요해. 그렇기에 2차 전지와 3차 전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이때 주로 쓰이는 2차 전지가 슈퍼 커패시티야. 사실 3차 전지는 정식 표준 용어가 아니야. 3차 전지가 상용화되는 그 날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줘.